두 번째로 발표하게 된 안상은입니다. 뭘 해도 예쁜 유나 다음에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강학원에 와서 처음으로 세미나를 한 게 이거였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프로그램 잠깐 하다가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게 처음부터 어쨌든 관계 역사 이거 두꺼운 책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관계 역사가 되게 좀 관심이 더 많이 가고,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읽어봐야 돼. 계속 읽어갈수록 이 책이 되게 좀 의미 있게 와닿고. 근데 오늘 제가 주로 할 이야기는 여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할 텐데, 또 이 책도 쭉 읽어가면서 좀 중간 정리를 되게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푸코를 뭐 미친 지성이다, 뭐 지성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 말이 뭔데라고 물으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좀 의미 있었던 책이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과정에 있는 중에 이렇게 한 20분 정도 강의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러길래 뭘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못 잡았는데, 근데 이제 우연히 쭉 읽어가면서 이 오늘 아니고라고 하는 이 말, 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해보면 약간은 좀 코믹하게, 또 아니면 또 푸코를 읽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우리가 좀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좀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 우선 뭐 이게 요약된 거여서 이 내용을 자료집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좋은 말 같으세요? 아니면 뭐 나쁜 말 같으세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도 아니 근데 저는 당연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를 보호해야 하고, 또 이걸 보호하면 뭐 우리 삶도 그 비례해서 더 이렇게 좀 보호받을 것 같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뭐겠느냐. 그리고 의료제도 만들어서 뭐 조금 뭐 저렴하게 조금 더 양질의 이 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학교 같은 이런 교육제도 만들면 뭐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뭐 교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던 뭐 저였는데, 이 책 읽을 때도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에 대해서 이제 뭐 나쁜 말이다라고 얘기 뭐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물음표를 한두 개 정도는 당연히 이렇게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사람이 푸코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 또 아니면 더 나아가면 뭐 나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까지도 다 한번 좀 의심을 해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좀 얘기에 덧붙여서 우선 자료집을 다시 넘어오겠는데, 이제 이 국거세미라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읽기 자체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먼저 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코믹하게 또 제가 체험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쭉 푸코 책 읽다 보면, 특히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짧게는 한두 줄, 아니면 되게 길게는 10줄 이상을 쭉 우리가 이런 그럴듯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쭉 가다 보면 아니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통념이니까 버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땀이 좀 나서 휴지 좀 아니 저 계속 아니 이까지는 필요 없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인용한 부분들을 먼저 좀 보면서 이제 어쨌든 푸코 얘기를 하려면 이제 권력 이야기를 빼고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권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푸코가 이제 예를 들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고 또 어떤 이런 쪽으로 자기는 연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푸코가 아니고 버리고라고 하는 이런 용법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이 권력의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이 푸코가 이 권력은 우리 몸에 또 그것도 모세혈관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쓰면서 이 인용문을 한 서너 줄 가져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권력의 규칙적이고 정당한 그것들의 중심 속에서 즉 권력의 일반적 메커니즘이나 권력의 전제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분석하는 게 이제 이렇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푸코 책이 다 이런 정도의 말로 한 20권 정도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는 정반대로 문제는 권력을 그 극단에서 마치 모세혈관처럼 가늘어진 그 끄트머리의 윤곽 속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쉬운 것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전혀 모르겠는 이런 모세혈관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자기 나름의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푸코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드는데 그 형벌권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법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 권력의 규칙적이고 정당한 그것의 중심 속에서 한 권력의 일반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이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법이 이렇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내가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별로 하지 않나요? 그럴 일도 없지만 사실 이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 조문을 잘 보지도 않지만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게 확 와닿지는 않는, 우리 몸을 확 길들이지는 못하는, 아마 푸코가 이 말을 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푸코는 이제 이 모세혈관, 우리 몸, 권력의 끄트머리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그거보다는 이 고문 기구나 고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상상을 한 게 우리가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경찰이 죄인들을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장면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 그때는 우리가 좀 뭐랄까 섬찟해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 저런 뭐 도둑질을 하면 아 저런 이제 어떤 사회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저지르면 아 내가 내 몸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푸코는 우리 몸이 권력이 우리 몸에 있다. 그것도 모세혈관 속에 있다. 이 말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법조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말 이 고문기구, 특히 요즘 같으면 이 TV나 경찰에서 이 범죄인들을 현장 검증을 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적절한 연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은 물질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이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권력을 의도나 결정의 수준에서 분석하지 않기, 여기서 분석하지 않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권력이라면 늘 저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 말을 우리가 기울이는데 이건 아니라고요. 또 권력을 내부에서부터 파악하려고 하지 않기. 청와대 내부에 아무리 들어가 봐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미로처럼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질문, 또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가,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따위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와는 정반대로 권력이 뿌리를 내리고 그 실제적 효과를 생산하는 곳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번째 것들이 제일 이제 좀 많이 와닿았는데 요즘 우리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그녀에 대해서 어떤 그녀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나 어쨌든 그 의도와 결정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또 며칠 전에는 뭐 이 비아그라까지 나와서 이제 하야하거라 뭐 온갖 이제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며칠 지나니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면 그 시킨 대로 하겠다. 애매하게. 그리고 역시 거기 때도 또 질문은 받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그 생각이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푸코는 우리만큼 이런 지경까지의 경험은 못했을 건데 그래도 이제 이럴 때 푸코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푸코도 이런 지경이면 아마 제일 앞에서 촛불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푸코도 여러 그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언제나 그 최전선에서 굉장한 그 액티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그 국제적인 사안이 됐든 국내의 사안이 됐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푸코는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뭐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또 각종 이 주사액으로 대표되는 요 현상 또 더 나아가서 이것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푸코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그 조금 더 나가 보면 푸코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체,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 우리 욕망, 특히 우리 사유 이런 것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몸, 신체 이쪽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 판에서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또 거기에서만 이야기꽃을 피운다면은 적어도 푸코의 눈에는 우리나 그녀나 거의 비슷하다. 똑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 보면 권력은 개인을 격려하면서 기능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한 개인의 지배,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한 집단의 지배, 또 다른 계급들에 대한 한 계급의 지배라고 이것도 역시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권력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 어떤 집단이 또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것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높고 아주 먼 곳에서 권력을 고찰하는 요 경우만 뺀다면 권력은 이것을 갖고 있고 또 배타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들과 또 갖고 있지 못하고 권력을 참아내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이런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푸코가 보려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력은 유통하는 어떤 것, 아니 오히려 연쇄 속에서만 기능하는 어떤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뭐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이제 뭐 부나 재산처럼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푸코는 개인에게 적용을 하든 집단에게 적용을 하든 계급에게 적용을 하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언제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고 못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가 우리 몸을 통해서 또 빠져나가는 이런 것으로서 이제 권력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늘 멀리서 저게 무엇일까 저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이제 우리 입으로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고 우리 몸속으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또 권력 분석은 하향적 혹은 연역적 분석이 아니고 상향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 우리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파시즘이 있다. 혹은 우리 모두는 신체 속에 권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밖에서는 못 들어봐도 강화군에 와서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근데 푸코는 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그 생각은 또 중심에서 출발해서 권력이 아래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또 어떤 한도에서 재생산되고 사회의 가장 작은 요소들까지 파급되는지를 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푸코는 이렇게 권력에 관한 일종의 연역적인 방법, 하향적인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아예 여기서 관심을 좀 꺼버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권력 이야기하면 뭐 국가다, 뭐 청와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국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걸 어떻게 바꾸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지만 사실 별로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는 정반대로 푸코처럼 정말 권력에 대해서 상향적인 분석, 어디서부터 어디가 제일 아래냐라고 하는 제일 바닥이냐라고 이제 다시 상향적인 분석을 제일 바닥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푸코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광기라든지 어린이 성욕이라든지 또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정상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정말 상향적.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약간 조금은 논리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권력은 언제나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제된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배제됨으로써 우리에게 함께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권력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뭐 쭉 따라가다 보면 뭐 우리는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비정상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논리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몸속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 광기라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요 책보다는 관계 역사라든지 비정상인들에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에게 예를 들면 광기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비정상적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는 좀 왜소해지고 초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관계 역사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관계 역사를 다시 좀 보고 싶고 공부를 많이 더 해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뒷부분에 가면 자기가 이제 이 광기를 정말 추적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 배경에는 여기에 인간의 깊은 진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일 막 후반부에 가면 하는데 정말 이 광기 속에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성욕이라고 하는 터부시 되어야 되는 성욕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깊은 진실 그 깊은 진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나면 이 번데기 같은 어떤 그런 왜소한 존재만 남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데기 같은 존재가 안 되려면 이제 자기 안에 좀 광기 하나쯤은 좀 어떻게 보면 또 닭의 표현은 짐승 같은 이런 뭔가 하나는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푸코가 우리에게 그런 걸 주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뭐 교육 이데올로기, 권력 이데올로기, 의회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하는데 푸코는 이게 아니다라고 이게 권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의 알미 형성되고 축적되어가는 그 과정, 또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 또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 이런 등등 또 아니면 이제 과학적인 절차라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푸코는 퉁쳐서 한마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푸코가 우리에게는 되게 좀 낯설었던 이 규율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통치술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후반부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권력에 대한 거고 마지막에 6번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리가 된 게 이게 버리고라고 하는 요 말인데 권력 이론의 잘못된 아버지인 홉스라고 하는 홉스 이 사람을 이제 버리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뭐 투쟁 혹은 전쟁 이 말 아마 뭐 못 들어보신 적은 분은 없을 거예요. 세상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건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이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또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그래도 살아 나가는 장치를 뭐 안전 장치를 만들려면 뭐 이런저런 국가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푸코는 이걸 완전히 좀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 다시 읽어보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홉스가 서술한 이 상태는 힘들이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자연적이고 또 본디 그대로의 상태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자연적이고 본디 그대로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홉스의 원초적인 자연 상태 속에서 마주치고 대결하며 교착하는 것은 무기도 주먹도 또 야생적이고 광포하게 날뛰는 힘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의 원초적 전쟁에는 전투도 피도 사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있는 것은 이 말이 이제 중요한데 표상, 의지, 표명, 기호, 과장되고 관계로 가득 찬 기만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 또 정반대로 변장된 의지, 확신으로 유장된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표상들이 교환되는 극장이며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무한정한 관계인 두려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전쟁 속에 있지는 않는 전쟁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살아있는 개인들이 서로를 개걸스레 잡아먹는 짐승 같은 야만 상태는 그 어떤 경우에든 홉스의 전쟁 홉스가 조금 전쟁 상태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 말을 뭐 제가 이해한 방식도 조금만 더 풀어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우리가 홉스가 뭐 정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잘못된 아버지가 우리에게 심어준 이 상을 좀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하는데 그래서 푸코가 언급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들어온 홉스의 말,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이제 잘못된 상태. 그리고 진짜 전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표상으로서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잘못된 아버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되게 각자에 따라서 여러 아버지나 혹은 한두 아버지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자기 전공에 따라서 뭐 하는 일에 따라서 또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에 따라서 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도 있고 뭐 경제학의 아버지, 뭐 교육학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 다 각 분야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떠받들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상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계속 영원한 죄의식이나 이렇게 뭐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지금보다 좀 더 풍족한 이런 삶을 좀 살도록 해야 되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아니면 더 피폐하고 이 경쟁에 나가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는지, 또 뭐 우리에게 암과 공부를 이끌어야 할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점점 이쪽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암과 공부에서 우리가 좀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또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또 해야 할 이런 의학의 아버지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점점 이 병들게, 또 병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병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이런 존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 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이런 아버지들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존재들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불안감을 주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힘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푸코를 읽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푸코의 공부는 이런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다시 우리가 좀 알물, 또 다시 어떤 이 길을 물어보는 이 계기를 푸코가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부를 좀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고, 이제 그래서 이 강연집을 저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읽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가 정말 사유 체계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게 자기 가장 큰 연구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제가 이제 오늘 풀어봤던 이 아니고 버리고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사유체계 역사를 정말 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 통해서 결국은 푸코가 우리에게 이 알미라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정말 좀 자유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